오늘 주제는 아마존 Q 디벨로퍼 CLI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이슈돼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 네.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바이브 코딩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 CLI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할지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앤드류 카파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거를 트위터에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밈처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데 트위터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걸 요즘 해보는데 이게 진짜 재밌다. 느낌에 따라 가지고 바이브죠. 느낌에 따라 가지고 코드를 짜는데 그냥 AI한테 맡긴다. 그냥 AI한테 맡겨서 그 AI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코드를 그냥 쫙 그냥 따라가만 간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코드를 리뷰를 한다거나 코드를 읽어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랬더니 너무 쉽게 빨리 뭔가 앱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어느 정도 인계점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AI로 코딩을 해도 사람이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성된 앱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면서 이거를 이제 약간 유행처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견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AI 관련한 코딩을 약간 그 농담 삼아 한 거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농담 삼아 그냥 AI 코딩 하면 되보니까 잘 된다 이러면서 이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워낙 이제 개발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이브 코딩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실험할 때 AI가 빨리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백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그죠? 뭔가 볼리플레이시 있으면은 샘플 코드나 볼리플레이시는 빨리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스펙들을 정해주면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샘플 코드나 이런 걸 찾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AI가 바로 빨리 만들어주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믿지는 않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 코드를 리뷰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가더라도 AI가 어느 정도 확실한 완성도를 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그가 만약에 생길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도 좀 이따가 이제 저도 보여줄 때 뭐 혹시 버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버그가 나오면은 버그를 그냥 고치라고 해요. 막 에러가 막 에러 코드가 막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버그를 고치라고 하면 그 에러 코드를 보고 지가 버그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 버그 고치고, 그래서 코드가 어디에서 수정됐는지 디버깅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오늘 돌아가면 돌아가면 된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버그가 계속돼 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더 이상 앱이 안 돌아갈 정도의 어떤 문제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냥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성 측면에서 빠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모토로 하는 것이 바이브 코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앤드류라는 친구가 워낙 뛰어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개발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쭉쭉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코드가 나올 때까지 프로타이핑을 쫙 나가는 거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아키텍처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안 보더라도 그래서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빠른 생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술이나 코드를 하나도 몰라도 앱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른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생산성, 지금도 어느 정도 AI 코딩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빠르게 뭔가 이제 프로타이핑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적인 어떤 뭐그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바이브 코딩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거면 좀 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얻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이 뜨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이게 바이브 코딩이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 원래는 인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답만 주는 거죠. 예, 그냥 뭐 get post인 거예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만 주는 거죠. 비가 온다? 그럼 우산 사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럼 우산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인퍼런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양한 텍스트로 훈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추론을 갖고 해서 뭐 챗봇이나 요약이나 뭐 생성이나 필요한 어떤 태스크를 딱 던졌을 때 답을 딱 주는, 그런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게 리즈닝 모델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리즈닝 모델.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인퍼런스 모델도 리즈닝 모델도 다 추론 모델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즈닝이라고 하면 그게 사고 모델 또는 이게 추론이라는 게 추론 같은 단어인데 사고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랑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인퍼런스 모델은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은 사고 모델. 사고 모델은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퍼런스 모델을 쓸 때 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거든요. 그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러면 1 더하기 3은 4야. 그럼 5 더하기 6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미리 필요한 단계들을 프롬프팅을 해놓고, 이제 얘가 그걸 따라서 답을 내게끔 하는 이제 체인 오브 사우트를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넣어놓고 인퍼런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하게 하려면 그런 프롬프트들을 미리 이제 넣어줘야 됐어요. 예. 그걸 이제 원래 그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고 능력을 하려면 예제나 이런 것을 잘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배워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리즈닝 모델, 그러니까 사고 모델이 생기면서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모델은 기존의 인퍼런스 모델하고 다르게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추론을 하고, 그 단계를 따른 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해요, 컴퓨터가 직접.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우산을 사야 된다라든지, 아니 비가 오는데요, 그러면 우산이 없으면 우산이 있어야 된다, 우산을 사야 된다, 또는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그럼 옷이 젖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최근에 이제 클로이드 같은 경우에 챗GPT 뭐 5.1하고 클로이드 3.7 소넷, 그리고 딥식 R1 모델, 이런 모델들이 이런 리즈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냥 어떤 인퍼런스 모델보다 훨씬 더 어떤 단계에 따른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게 이 바이브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리즈닝, 여러분들 이제 딥식 R1 생각이 나시죠? 올 연초가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딩을 AI 기반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코딩 도우미 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커서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커서 AI라는 소프트웨어는 IDE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VS 코드나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VS 코드를 사실은 오픈소스 포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거의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VS 코드나. 근데 여기에 VS 코드는 사실은 AI 코딩 어시스턴트 기능이 다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깔아야 돼요. 설치를 하고 그 기능을 뭐 코파일럿이든 뭐 클로이드든 뭐든 설치하고 써야 되는데 이 커서 AI에는 그게 내장이 돼 있어요. 기능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코드를 짤 때부터 얘는 우리가 짜는 코드의 맥락이나 문맥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코드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그인을 깔고 그다음에 걔를 연 다음에 걔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커서 AI는 아예 그게 처음부터 그게 이제 이 코드를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커서 AI에는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룰이라는 거를 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짤 때 코딩 컨벤션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 룰에다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마치 프롬프트에 앞에다 넣어 놓듯이.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어떤 명령을 뭐 예를 들어서 코드 제안을 해줘 뭘 해줘 할 때마다 이 룰을 따라 가지고 미리 세팅된 룰에 따라서 제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막 중구난방으로 코드를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우리 뭐 팀의 예를 들면 아키텍처나 아니면 뭐 코딩 컨벤션이나 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코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생산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AI를 기반해서 코드를 짤 수 있게끔 만든 게 커서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서 AI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면서 바이브 코딩이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이제 AI 어시스턴트 ID 도구라는 게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00여 개 이상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건 제가 최근 뉴스로 들어보니까 커서 AI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고 있다 이런 얘기. 커서 AI에 뭔가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비용을 좀 올렸는지 뭐 하여튼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로 이제 대안으로 각광받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윈소프라는 소프트웨어랑 이제 클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 윈소프는 원래 코디움이라는 이제 AI 개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부터도 많이 쓰고 있었던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커서의 대항마로 좀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는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모델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AI 코딩을 전문적으로 한 ID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ID 통합 개발 환경 ID 말고 AI 코딩만 도와주는 그런 개발 도구들이 생겼다는 게 좀 또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뭐 리즈닝 모델이랑 그다음에 AI 코딩 도우미가 있으니까 워낙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한 기능에 요청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계속 추가해 나가도 쭉쭉쭉쭉 나가는 걸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이 안 읽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버깅도 사람이 안 하고 그냥 뭐 AI한테 맡기거나 오류가 많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어떤 조류들이 바이브 코딩을 만드는 어떤 조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이 유용한 케이스가 한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뭐 회사에서 요즘 바이브 코딩 유행한다는데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입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용으로 학습할 때, 새로운 기술 배울 때, 그다음에 또 어떤 MVP 방식의 스타트업에서 뭔가 좀 빠른 개발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도 이 앱이 이제 예를 들어 보안적인 측면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뭐 테스트 서버나 이런 샌드박스를 하고 프로덕션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그런 어떤 개발할 때는 그런 약간 가드레일을 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프로덕션을 보낸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앱에 쓰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컨텐츠 기반 앱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게임이라든지 투두 앱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복잡한 이제 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능까지 구현하는 데까지 쓰기에는 조금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바이브 앱을 만드는 뭐 데모 같은 거 보니까 뭐 오스 뭐 연동하는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100% 개인 정보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로그인 할 때 그냥 구글의 크레덴셜을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메일을 뭐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 정보를 보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서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오스까지는 제가 보기에도요, 연동해서 로그인하고 그거 가지고 뭐 세션 뭐 매니징하고 그거 가지고 뭐 기본적인 기능 구현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신용카드 정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받는다거나 이메일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정보까지는 바이브 코딩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아직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12가지 바이브 코딩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읽어보세요. 그래서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요즘 한참 뜨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뜨니까 잘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슈가 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코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버그가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메인 전문성이 또 부족하면은 또 버그가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앱을 만들거나 할 때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나 아니면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 뭐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기술에 대한 어떤 학습을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용어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선행 학습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버깅인데요. 디버깅은 뭐 코드가 AI가 디버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코드는 만들면 만들어질수록 버그는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코드는 짧게 만들고 그다음에 더 간단하게 만들수록 버그 숫자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코드가 복잡하거나 양이 많으면 버그 심각도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코드를 짧게 짜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I한테 코드를 길게 짜지 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AI한테 야 가급적이면 짧게 짜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어진 것 같잖아. 그러면은 이걸 짧게 줄여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해서 코드를 계속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코드를 나중에라도 혹시 코드 리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랬을 때 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만큼으로 코드를 간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만들더라도 디버깅 상에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는 돈이에요. 돈. 네. 어떤 분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다가 나온 이제 숫자인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쫙 이렇게 막 이제 그냥 토큰을 계속 날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드가 계속 이렇게 막 흩뿌러지듯이 막 나오는데 그냥 예스 누르다 보면 그냥 돈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러면 돈이 다시 이제 리셋되면서 돈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코드 짧게 계속 돼서 우리가 이제 AI 기반 코드를 짜는 것이 일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개발자들은 뭘 해야 되냐?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거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뭐 기획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주는 요구사항을 그냥 받아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피처를 쳐내는데 주로 뭐 개발자들이 많이 일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만드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할 건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AI한테 코드를 짜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지금은 되게 이제 저희도 외국 회사 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회사들은 되게 뭐 코딩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보딩이라든지 알고리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개발자를 뽑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은 이런 거는 AI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있지만 개발자들을 뽑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기보다는 오히려 제품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디버깅 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향후에 이런 바이브 코딩이 유행이 되면 이런 스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것을 뭐 그게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지만 이 AI 기반 코딩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키텍처 디자인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들을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잘 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쌓고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클라우드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면은 어떤 케이스에 맞는 솔루션들이 다르고 거기에 맞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그냥 그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넣을 건지 아니면은 뭐 캐시에 넣을 건지 서버 캐시에 넣을 건지 아니면 서버 DB에 넣을 건지 데이터마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제품에서 필요한 다루는 데이터들이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느냐, 로컬 스토리지를 가져가냐, 아니면 뭐 레디스 캐시를 가져가냐, 아니면 뭐 RDB를 가져가냐, 노스QL DB를 가져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 디자인 지식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들을 다루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AI가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잘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그 약간 업스트랙션을 AI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익히고 스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아마존 Q 디벨로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커서 AI도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뭐 윈도서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AWS 소모임이니까 아마존 Q 디벨로퍼 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그 개발자들이 코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AWS에 있는 서비스들에 있는 모든 코딩 관련한 또는 기술 관련한 어시스턴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WS 콘솔에 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ID에 플러그인을 깔아서 쓸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가서도 문서 웹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큐멘테이션 사이트에 가도 이렇게 Q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채팅을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뭔가를 답변할 수도 있고, 콘솔 모바일 앱도 있고, 뭐 슬랙 채널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곳에 Q가 다 이렇게 인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IDE 버전하고 CRI 버전 두 가지만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IDE 버전하고 CRI 버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개발하고 구현하고 배포할 때까지 쭉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테스트로 우리가 실습으로 할 때는 CLI를 쓰겠지만 IDE 버전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DE 버전을 잠깐 보여드리고 CLI는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E 버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기획이나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챗봇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앱을 구현할 때 어떤 서비스를 쓰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를 앱을 호스팅하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되냐 그러면 라이트 세일을 써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AWS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IDE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개발 그 요청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뭐 S3에 이미지 업로드하는 람다 함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짜는지 만들어주고 코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들, 뭐 주석 설명하는 기능들, 기존 코드 설명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원래 이게 이제 한국어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한국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마존 Q VS 코드에서 이제 Q를 깔았을 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자바로 만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스 코드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뭐 클래스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성자가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챗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개발 프로젝트, 그다음에 테스트, 유닛 테스트 만드는 거, 그다음에 코드 리뷰, 그리고 문서 작성, 그다음에 코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 생성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GitHub 레파지토리나 해서 사내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도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문서 생성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 테스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취약성 검사나 품질 개선을 위한 제안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 테스트, 유닛 테스트 생성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것도 해주거든요. 그럼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뭐 약간 보안 취약점이 높은지, 뭐 크리티컬한지 하얀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보안 취약점도 수정할 수 있고 해주고 이런 어떤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하면 람다 함수 같은데 이렇게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AWS에서 배포를 하잖아요. 배포를 하면 여기서 문제 같은 게 발생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오류 코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포하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ID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만약 배포 있는 웹사이트나 저희 AWS 콘솔이나 이런 데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Q나 아마존 Q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클라우드 와치나 뭐 이런 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뭐 비용 관련한 것도 물어보고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을 만약에 이제 코드가 배포되고 났지만 코드는 계속 우리가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제일 많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오래된 버전의 이제 자바 버전이나 .NET 버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할 때 이거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유지 보수 중에 제일 안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일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코드 변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자바 8 관련한 뭐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자바 17이나 21로 바꿔준다거나 .NET 프레임워크도 이제 옛날 버전에서 새로운 .NET 프레임워크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사실 AWS는 고객들 중에 굉장히 옛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메인프레임이나 VM웨어 같은 워크로드를 이제 리눅스로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이 기능도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 안에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Q 디벨로퍼 ID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뭐 이제 사실 VS 코드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ID랑 CLI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CLI는 사실 약간 좀 CLI는 여러분들 사실 프롬프트 커맨드 라인에서 뭐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되게 ID를 쓰는데 제가 왜 이거를 나눠놨냐면 저희가 이제 이 Q 디벨로퍼라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가 벌써 1년 반이죠. 이게 Q 디벨로퍼 서비스가 원래 아마존 코드 휘스퍼러라고 하는 서비스의 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건데 아마존 코드 휘스퍼러가 저희가 만든 지가 벌써 2년 반, 3년이 돼 가요. 근데 이 코드 휘스퍼러 그러니까 Q 디벨로퍼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이 코딩 도움이라고 쓸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면 답답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느리고 일단 응답성이 느려요. 그래서 Q 디벨로퍼 ID 기능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커서 AI나 윈서프나
이런 걸 써보고 아니면 GitHub 뭐 코파일럿 이런 걸 써보고 Q 데벨로퍼 아이디를 쓰면 뭐 이런 게 있어 못 써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Q 데벨로퍼 아이디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AI가 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귀찮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만들 때 힘든 일들을 AI가 하게 하자 그런 기능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든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dev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게 뭐냐면 뭘 프로젝트를 만들어줘 보일러 가장 기본적인 보일러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한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물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치면서 이제 앱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얘는 뭔 걸 만들어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앱을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A부터 Z까지 다 확 짜가지고 줘요. 예. 그러니까 이 데브 기능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테스트도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건데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뷰도 코드 리뷰를 하는 건데 네, 내가 좀 하기 힘든 거 AI한테 맡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저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연하죠. 자바 프로젝트를 옮기는 거니까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IDE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성을 요구하는 기능하고 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AWS에 일을 하지만 AWS 서비스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이거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줄 때는 이런 기능을 잘 해주면 고객들이 개발에 집중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데다 시간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개발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이 빨리빨리 답을 줘서 내가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핸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랑 안 맞아요. 예. 하고 있는 기능이 에이전틱한 AI의 어떤 리스폰스가 안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CLI 기능은 이제 이거의 후속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LI 기능은 저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프로젝트 시작한 지가 뭐 작년 아마 중반부터 아마 했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원래 초에 아마 CLI 버전이 이제 뭐 베타는 작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썼었고 오픈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응성을 바로바로 답변을 주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IDE로 하면 좋겠으나 이 Q 데벨로퍼 IDE 기능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고 있는 그걸 예상을 해서 CLI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CLI로 이제 뭐 커맨드 라인으로 안 해봤으셨다면 대부분 안 해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CLI 커맨드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 좀 나이 든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해보셨겠지만 한번 한번 실습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보고 바이브 코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IDE 버전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개판 상태로 남아 있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 백핸드로 수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뭐 최대한 한 달 안에 아마 새로운 어떤 그 에이전틱한 방식으로 아마 좀 반응성이 높은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LI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CLI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금 저희가 30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은 요 과정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먼저는 빌드 아이디라는 걸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쓰려면 AWS 계정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AWS 계정은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가지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AWS 빌드 아이디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이메일로만 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WS 서비스를 쓰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용 서비스들은 AWS 빌더 아이디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가지고 뭔가를 배우는데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개발자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뭔가 서비스를 처음에 테스트를 해보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빌드 아이디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Q 데벨로퍼, 그다음에 AWS 리포스트에서 커뮤니티 Q&A 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스킬 빌더라고 교육받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빌드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만드시면 이제 CLI를 할 때 이걸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빌드 아이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한 30% 정도 되시네요. 네, 빌드 아이디 이걸로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QDevelop CLI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QDevelop CLI는 커맨드 라인 모드이기 때문에 맥 그다음에 리눅스, 윈도우를 다 지원하는데 문제는 그 맥하고 리눅스는 원래 이제 그 CLI 그 친화된 OS 운영체제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는 리눅스 이 VM 같은 걸 밑에 설치를 하고 다시 그 위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이 미터 공지를 할 때 맥이신 분들은 같이 따라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윈도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할 수는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맥인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QDevelop 설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터미널에 이렇게 이네이블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터미널들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하시면은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 라인에다가 Qchat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온 건데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어떤 거를 커맨드를 간단하게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제 싱킹 이렇게 나오잖아요. 싱킹이라는 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니까 얘가 먼저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오늘은 Y 버튼 누르고 엔터 치는 게 다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Y 누르고 엔터만 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게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계별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렇게 해도 코드는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 4번을 해봤는데 UI도 다르고 코드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커맨드 라인 프롬프트를 치더라도 아마 서로 다른 어떤 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